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입니다. 오늘은 자카르타, 남부 자카르타의 빠꾸보노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카르타의 아파트에 살면은 발리 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연못같이 생긴 어마어마하게 넓은 수영장. 이렇게 좋은 수영장들이 자카르타에 많아서 굳이 발리 가더라도 리조트 안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발리를 가게 되면은 보통 발리가 제주도 3배 크기를 하지만 보통 그 공항 주변 남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동부나 서부, 중부로 가게 되면 하루를 전부 다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알차게 그냥 일반 관광 코스 말고 진짜 제대로 발리를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발리 남부에서 일반 관광 코스 말고 제대로 이다바구스가 추천하는 오리지널 숨겨있는 오픈되지 않은 실제로 선수들끼리만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제가 꾸며봤습니다. 특히 발리를 방문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믿으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꾸따부터 시작합니다. 발리 오게 되면 젊음의 비치 꾸따를 빼고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꾸따 비치 그리고 비치워크 쇼핑몰 거기에 붙어 있는 세라톤 호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시죠. 발리 젊음의 비치 꾸따 비치에 왔습니다. 꾸따 비치가 드디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드디어 잡상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물건 좀 사주세요 하면서 또 마사지도 신청하고 드디어 꾸따 비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항공편들이 본격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 자카르타에 오거나 다른 지방에서 온 로컬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 조금 보일 뿐 이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핑 스쿨에서 서핑을 배우는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사람, 특히 싱가포르 항공이 개편돼서 아시아 쪽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제주도답게 호주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게시를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기 바로 보이는 것이 이구스티 누라라이 국제공항 활주로입니다. 그 활주로 뒤로 전에도 동상 올린 가르다 위슈뉴 끈짜나 가루다를 타고 다니는 힌두의 주신 비슈뉴 상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꾸따 비치를 축복해 주면서 우리 다음에는 비치워크 쇼핑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꾸따 비치워크 쇼핑몰 앞의 풍경, 아침 풍경입니다. 꾸따 비치는 6시 정도 해가 뜨는데 1년 내내 해 뜨는 시간이 비슷해요. 어쨌든 세라톤의 숙소를 잡으니까 이 비치워크하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값 1스퀘어미터당 몇백만원, 몇천만원 하는 곳에 이렇게 넓은 곳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의 힘, 정말 놀랐습니다. 자본의 힘도 있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문을 닫고 공사 중일 때는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이 넓은 곳을 자리를 잡았을까, 아마도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조경을 가진 쇼핑몰입니다. 자카르타의 브리즈처럼 공원형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식물원처럼 모든 식물들이 옥상이나 벽을 장식하고 있고, 단순히 네모난 쇼핑몰이 아니라 아주 곡선과 직선이 합쳐진 아름다운 쇼핑몰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네모난 건물이 바로 세라톤 호텔이죠. 그래서 세라톤 호텔과 같은 재단에서 만드는지 그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밤 되면은 저 꾸따 비치 건너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현재 스코어 많은 곳이 아직 문을 닫았지만은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5월이나 6월 우리나라 항공편이 이제 재개되면은 여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 또는 허니문들이 많이 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시게 되면은 피해갈 수 없겠죠. 비치워크 쇼핑몰 꾸따 비치, 이 젊음의 비치를 안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꾸따 비치의 선셋에서 맥주 한잔 마시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절대 필수 코스입니다. 꾸따 비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카페입니다. 저 옥상을 카페로 만들어서 발리 서부 해안 전체를 쭉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카페는 저녁 때 오려면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멋집니다. 바로 저 공항, 이구스티 누라라이 공항 활주로가 보이죠? 그래서 보통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 보통 조시다가 딱 잠에서 깨면은 옆에 땅이 보여야 되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런 공항입니다. 특히 라이언 항공이 저 주변에 한번 착륙한 적이 있죠, 바닷속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으니까 발리 공항에 착륙하실 때는 조시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바다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꾸따 비치의 한 몸에 쫙 품을 수 있는 멋진 조경입니다.
가르다 위시누 끈사나는 어디 가도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도 잘 보입니다. 이 젊음의 빛이, 꽃다빛이 이제 여기도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2년간 온갖 폭탄 테러에도 버텼던 발리인데 이 코로나만큼은 정말 힘들었다고 우리 발리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발리 주정부에서도 그동안 관광 수입으로 벌어놨던 모든 예산을 주민들 생활비에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한국행 비행기들이 재개가 되면은 여기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특히 세라톤은 이 꾸따와 비치워크 쇼핑몰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쉽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택시를 타기도 쉽고 찾아오기도 쉽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좋고, 다만 아쉬운 것이 이 꾸따 비치가 밤에도 좀 활성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벌써 아침에 서핑을 시작하는 서핑족들이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꾸따 비치는 서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멋진 일몰, 선셋을 감상할 수가 있고, 현재 동해 바다에서 해가 뜨고 있어서 햇빛이 쫙 비춰주고 있어서 발리의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발리 아침, 쉐라톤 호텔 이탈리안 바에서 리다바우스 김이었습니다. 자, 이제 꾸따비치가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남쪽으로 갑니다. 발리에는 누사두아라고 있습니다. 누사두아로 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엘리트 단지라고 그럽니다. 엘리트 단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치면은 최고의 관광 단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주변에 쇼핑 단지라든지 어떤 그 주변에 그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닫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리조트들은 전부 다 보안이 철저하니까 누사두아 자체는 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누사두아를 가다 보면 발리클리프라는 절벽 리조트가 있었죠. 그래서 발리클리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조트가 뭐가 있을까? 니꼬발리였던 힐튼 리조트도 괜찮지만 지금 킴펜스키가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누사두아의 멋진 바다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으면서 발리 남부의 절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디자인이 아닐까. 마치 두바이의 빌딩들이 올라가듯이 발리에도 멋진 리조트들이 개성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멋진 개성 디자인 중에 하나가 킴펜스키입니다. 역시 보안이 삼엄하니까 들어갈 때 무슨 용무로 오셨나 하면은 식당에 식사 약속이 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킴펜스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킴펜스키 호텔 로비에서 바라다보는 풍경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절벽으로 이어져 있고 저쪽에 누사두아 비치가 보입니다. 오른쪽은 리치 칼튼 리조트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곳은 오션뷰 풀 빌라들입니다. 전부 다 객실마다 풀이 따로 다 있고 자쿠지라고 하죠. 수중 마사지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누사두아 지역에는 이렇게 박당 제일 싼 게 400불, 500불 정도 할 정도로 초고급 리조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힐튼 호텔은 이전 니꼬발리였죠. 전 절벽에 딱 붙어서 유일하게 고도 제한이 있는 발리에서 오션뷰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물리아, 리츠칼튼, 킴펜스키 이런 식으로 서로의 그 디자인과 조경을 뽐내며 아름다운 백사장과 함께 멋지게 꾸며놨습니다. 자, 킴펜스키에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죠. 이제 거기서 업무도 보고 컴퓨터로 모든 걸 다 처리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좀 쉬어야 되죠. 점심을 먹으러 할 때 인도네시아 한국 식당의 역사, 꽃기가 또 누사두아에 있습니다. 저기 미세스 초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한인사의 역사이시죠. 그분이 경영하시는데 그분이 여성답게 식사도 맛있게 준비하지만 발리는 스파 마사지가 유명합니다. 발리 트레디셔널과 태국과 언어의 좋은 것만 다 합쳐가지고 아로마 향, 무슨 향, 향까지 딱 구별해서 멋지게 스파까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와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꽃기 한식당을 한번 갑니다. 이 꽃기 식당은 저희 인도네시아가 경력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몇 번 옮겼는데 이번엔 누사두아 쪽에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네요. 1층만 해도 벌써 전망이 좋습니다. 2층은 단체 손님들을 위한 방인 것 같습니다. 2층에선 누사 빼니다 섬까지 보이면서 누사두아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음식맛도 자카르타의 그 훌륭한 수준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발리에서 신토부리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누사두아 지역에서 가장 가깝고 멋진 인테리어의
한식당 꽃기였습니다. 꽃기는 인도네시아 말로 주방장이란 뜻입니다. 주방장 식당 꽃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꽃기 한식당 바로 앞에 발리의 그 유명한 스파 마사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향으로 약간 태국의 그런 스포츠 마사지까지 결합해서 건강과 피부 미용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아주 소문난 스파 마사지를 바로 옆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사 끝나고 스파 마사지 한번 받고 다음 코스로 진행하면 컨디션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발리의 전통음악 가물란 무직이 나오면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져줍니다. 아마 물어보니까 한 90분 이상, 제일 짧은 시간이 90분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방식이 있는데 메뉴표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인들하고 같이 가면 같은 방에서 같은 서비스를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뭘 해도 제대로 멋지게 디자인해서 합니다. 누사도아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겠습니다. 식사도 하고 발리의 유명한 스파 마사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꽃기 한식당이었습니다. 자, 이제 식사도 하고 배도 부른데 이제 핫스팟을 가야 됩니다. 일단 우리 발리 남쪽 웅화산 그쪽에는 멋진 비치들이 많지만 그 절벽 끝에서 예전에는 그냥 보고 감상만 하고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흘러 문명이 발달되고 길이 멋지게 닦여져 있고 그 길 주변에 관광 인프라도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비치 클럽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식당 꽃기에서 가까운 판다와 비치 먼저 가보겠습니다. 판다와 비치를 가고 그 후에 바로 옆으로 물라스티 비치로 가보겠습니다. 판다와 물라스티 둘 다 이전에는 없던 비치였죠.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던 비치였는데 지금은 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프라도 아주 멋집니다. 당일 코스에 꼭 가볼 만한 그런 멋진 곳입니다. 판다와 비치와 물라스티 가보겠습니다. 판다와 비치로 내려갑니다. 절벽을 깎아 질러서 멋지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난간으로만 존재하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비치를 이렇게 깎아 내렸습니다. 이 판다와 비치와 물라스티 비치, 특히 물라스티 비치에서는 발리의 유명한 전통 무용 개짝 댄스, 원숭이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깨짝깨짝깨짝 하는 그런 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발리 전통 칼 크리스를 가슴에 팍 부대면 칼이 휘어지기도 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 칼 타는 것처럼 완전 이집트 무슨 유적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양의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딜 가나 이렇게 발리는 조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보통 조형물이 간단하고 세모나 네모, 기둥 그런 건데 발리는 조형물 하나하나가 전부 예술 작품들입니다. 대단합니다. 물라스티 비치에 비해서 판다와는 그렇게 큰 투자와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지만 둘 다 똑같이 비치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밤에 10시부터 바닷가에서 수영장에서 풀사이드 바에서 축제를 즐긴다는 것이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아주 옥색의 빛이 그리고 바이돌바의 멋진 조화 그리고 저 아름다운 절벽들. 이전에 이 발리 남쪽에는 그냥 절벽밖에 없는 석회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 저기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이제는 길이 다 뚫려서 이 절벽 석회 절벽을 멋지게 개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가 나왔습니다. 와우, 저 파도 보십시오. 저 파도는 고급 서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리 최남단의 판다와 비치. 판다와 비치. 우와. 파도가 아주 세서 해수욕하기 좀 힘들고 앉아서 바다를 즐기는 아주 큰 높은 파도, 서퍼들의 모험의 장소입니다. 발리에 오시게 되면 발리 남쪽 판다와 비치, 옆에 물라스티 비치도 상당히 멋지다 하니까 물라스티 비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라스티 비치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발리 전통 댄서들이 환영을 합니다. 어우, 얼굴이 거의 실무가 비슷해서 약간 날씨가 어두울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죠.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참 세월 많이 좋아졌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구경만 하던 곳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이 높은 석회석을 깎아내서 이 절벽 같은 곳에 길을 냈습니다. 길만 낸 것이 아니라 멋지게 인프라도 갖추어서 발리의 또 다른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석회석 벽 보이죠? 이전엔 저게 전부 석회석 절벽이었습니다. 자, 비가 오는 물라스티에 왔습니다. 비가 왔지만은 야, 그래도 이 멋진 풍경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방금 저쪽 빠다와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물라스티가 인프라가 훨씬 더 잘 돼 있네요. 특히 저 배 카페가 완성이 되면은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 리조트에서 카페, 특히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발리 오시게 되면은 꾸따산으로도 좋지만 이 웅아산 지역의 물라스티 비치 꼭 한번 와보십시오.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라스티 비치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특히 이 튀어나온 수영장은 비치 클럽입니다. 기본 요금 한 100만 루피아 내고 들어가서 그 이상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목선입니다. 목선 카페.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를 해놨습니다. 발리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치클럽 카페입니다. 여길 보고 저 멋진 바다 빛깔과 이 조형물을 보고 저는 페이스북에 이것이 과연 천국인가 하는 그런 말을 올렸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져보지는 못하고 쳐다만 보고 한번 가보려면 목숨 걸고 줄 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제 멋지게 인테리어를 잘 갖춰놨습니다. 저 앞에 목선 카페까지 완성이 되면은 허니문 코스로서 정말 최고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비치죠. 여기는 가보니까 이동형 푸드 트럭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멋진 백사장의 물라스티 비치 절벽에 글자가 쫙 하나 써 있네요. 발리 남쪽의 당일 코스로서 과연 최적의 코스입니다. 수영도 하면 좋겠네요. 발리는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젤리피쉬도 있고 골치 아픈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라스티 비치 클럽에 왔습니다. 물라스티 비치 클럽은 밤에도 그 석양의 저녁 노을과 함께 멋지게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반다원도 비치 클럽이 있고 여기 비치 클럽은 더 멋있게 되겠네요. 매주 금토일 발리의 전통 기아짝 댄스를 적도의 일몰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이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게 되면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기아짝 댄스와 저녁 노을 그리고 끝나면은 수영, 야간 수영을 할 수 있는 역시 파도는 셉니다. 그리고 주변에 헬기가 날아다니는데 헬기 투어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로나가 오기 2년 전, 그러니까 4년 전부터 웅아산 지역 특별 개발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끝나고 다시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 저 멋진 배 카페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와서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비치를 봤으니까 이제 GWK 문화공원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GWK 공원을 한번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그 영상을 참조해 보시고 문화공원이니까 옛날에 또 영턱스클럽과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문화공원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다 보면 오후 4시가 좀 될 겁니다. 오후 4시가 되면은 락 카페, 락, 하드락 할 때 락이 아니라 록, 바이돌 할 때 록입니다. ROCK 스펠링은 똑같은데 록 카페, 바이 카페, 아야나 리조트 안에 있죠. 저희가 예전에 진바람 비치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리츠칼튼이었습니다. 아야나가. 지금은 이제 리츠칼튼 누사도어로 가고 아야나 리조트로 그러는데 제가 수마트라 있을 때 이 록 카페를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한 몇 년간 놨어요. 그래서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되면 또는 발리를 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록 카페를 가야겠다 그랬는데 전에는 코로나 시즌이라 사람 한 명 없고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4시부터 록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록 카페에 가서 저녁 식사, 저녁 문화, 저녁 노을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GWK 문화공원 컬처럴 파크의 랜드마크 가르다 위슈뉴 끈쩌나 가로다를 타고 가는 발리에 주신 위슈뉴의 조각상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발리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로다를 타고 있는 비슈뉴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GWK 공원의 멋진 점은 발리의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구름을 벗어난 아공산과 바뚜루 하산, 그리고 왼쪽으로 쭉 이어져 있는 마치 병풍처럼 둘러진 4개의 멋진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이 유명한 한다라 보두글 골프 클럽이 있죠. 아주 멋진 경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 4시가 좀 될 겁니다. 오후 4시가 되면은 락 카페, 락 하드락 할 때 락이 아니라 록, 바이돌 할 때 록입니다. ROCK 스펠링은 똑같은데 록 카페, 바이 카페, 아야나 리조트 안에 있죠. 저희가 예전에 진바람 비치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리츠칼튼이었습니다. 아야나가. 지금은 이제 리츠칼튼 누사도어로 가고 아야나 리조트로 그러는데, 제가 수마트라 있을 때 이 록 카페를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한 몇 년간 놨어요. 그래서 자카르타로 돌아가게 되면, 또는 발리를 돌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록 카페를 가야겠다 그랬는데, 전에는 코로나 시즌이라 사람 한 명 없고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후 4시부터 록 카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록 카페에 가서 저녁 식사, 저녁 문화, 저녁 노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죠. 록바 발리.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엔터. 리프트 타고 갑니다. 슬라바 소레바파. 오호. Udah buka ya? Udah buka, Pak. Mau ke Roban, Pak? Ya, Ya, silakan, Pak, ya. 3 orang ya. Tunggu dulu. 록바 바이 카페를 내려갈 땐 리프트를 이용합니다. 리프트를 이용해서 내려가면 발리에서 가장 좋은 선셋 포인트에서 파도와 함께 카페의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발리 서남부 해안이기 때문에 또 열대성 스콜이 자주 내려서 비를 맞아도 상관없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갈 수가 있고, 특히 가운데 위에는 일단은 예약한 사람들, 그리고 미니멈 오더한 사람들, 그리고 호텔 투숙객들 우선입니다. 우리는 투숙객이 아니니까 옆으로 살짝 나가서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발리 서쪽 해안입니다.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오면서 파도 소리가 끝내줍니다. 여기서 음악들이 흘러 퍼지고 적도의 일몰, 여기서 보면 수평선이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역시 적도답습니다. 발리의 왼쪽 산들이 보이죠. 저 왼쪽 산 끝으로 넘어가면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이 나옵니다. 록바 저 건너편에 와서 한번 록바를 여기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잘 그대로 살린 멋진 조경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나고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전에 왔을 때는 아예 내려오지를 못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오후 4시에 문을 여니까 일찍 오시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항 할주로가 보이죠? 이구스티 웅우라라이, 발리 출신 독립투사의 이름을 땄습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유관순 공항 이런 식으로, 윤봉길 공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아, 멋집니다. 이렇게 발리 남부에서는 이 절벽 비치를 자연과 잘 조화를 만든 반얀트리, 불가리 이런 식으로 리조트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두바이 같죠. 자, 드디어 록바를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수마트라 아체에서 한참 꿈에 그리던 록바에 직접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지금 어둑어둑해져가지고
뭐 밝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석양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서해 바다의 멋진 석양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곳, 아야나 리조트의 바닷가 록바 바이돌 카페입니다. 한참 이렇게 많이 쳐다봤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그 록바,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이 록바가 드디어 운영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높은 데는 투숙객들만 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1인당 35만 루피아의 미니멈 오더를 가면은 갈 수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넓은 곳이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는 파도와 함께 맥주 한 잔을 즐기면서 그리고 저녁노을, 적도의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아야나 리조트의 록바입니다. 한번 록바 풍경을 쭉 보시겠습니다. 수영만 한다고 다 멋진 바다가 아니죠. 이렇게 바다를 즐기고 일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록바였습니다. 아야나 리조트 록바 옆에 록바 수영장입니다. 바로 이 수영장 사진이 보통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록바 수영장입니다. 아야나 리조트 메인 수영장은 굉장히 큰 게 폭포처럼 몇 군데 있죠. 하지만 바닷가 록바 옆에 수영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멋진 풍경의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을 인터넷에 있는 원본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록카페에서는 식사를 하시면 안 되고 주로 간단한 맥주 한 잔, 커피 한 잔, 칵테일 한 잔만 하시고 바로 이쪽이 짐바란입니다. 짐바란. 짐바란 하면은 유명하죠. 짐바란 해산물 바베큐 촌입니다. 촌. 짐바란 쪽에 발리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산시장 주변으로 쫙 바베큐 식당이 쫙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발리식 해산물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전부 이 짐바란 식당을 따라한 겁니다. 하지만 숯을 반드시 야자 껍질로 만들어서 그 숯을 써야 됩니다. 일반 숯을 쓰게 되면 이 맛이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앞에는 파도가 치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라이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식사하고 있으면은 라이브 밴드들이 와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 나라의 전통 가요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사랑의 미로 그런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바란 시푸드에서 저녁 노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진바란 시푸드와 해산물 시장을 가봅니다. 발리는 하다못해 수산시장도 멋집니다. 여기는 진바란 비치인데 수산시장이니까 보통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공항과 가까우면서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있죠. 멋집니다.
이렇게 해산물을 고른 다음 실내에서 기다리다가 일몰이 시작되는 한 5시 반 정도 되면 안에 그늘에 가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쯤 되면은 슬슬 밴드들도 움직이면서 발리의 멋진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진발한 해산물 비치였습니다. 자, 다시 이제 꾸따로 돌아왔습니다. 꾸따로 돌아왔으면은 밤 10시부터 나이트 투어가 시작됩니다. 제가 20대 때는 여기서 나이트 투어의 항제로 빌렸지만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나이트 투어를 그냥 구경만 하는 식으로 분위기만 어떤가 봐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폭탄 테러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호주 사람들이 마치 제주도처럼 여기 나이트 투어 문화를 이끌어갔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레게 문화. 지금 쭉 보니까 꾸따 레간 쪽으로 10시부터 쭉 번화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컬 사람들, 특히 술 좋아하는 중국계 사람들이 지금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호주 사람들, 아시아계나 한국계는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 여름방학 전후로 본격적으로 개방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밤문화, 발리의 당일치기 코스의 마지막 밤문화를 잠깐 봅니다. 발리는 역시 특별합니다. 이렇게 도로 전체가 불야성을 이루는 곳은 인도네시아 아무리 뒤져봐도 없지요. 자카르타도 일부 거리만 환하고 번쩍번쩍한데 이 꾸따 레간 거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계속 환하고 밤에 다시 활발하게 살아납니다. 발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짜배기 당일 코스의 발리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울루와트 사원도 있고 또 리조트 외에 다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코스 정도면은 발리에 대한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발리 동부 페니다 섬 그리고 발리 서부의 따나롯 해상 사원 여러 군데를 다 가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카르타 빠꾸보노 아파트에서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고스 우리 발리 남부에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